일단 후궁 5부터 시작할까? 웹툰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2부. 라틸의 하렘 선포에 당황하는 대신들. 과연 라틸은 본인의 뜻대로 황홀한 하렘을 완성할 수 있을까? 오직 꿀꿀툴에서만 볼 수 있는 꿀잼 영상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서자리의 암묵적인 내정자였던 라나무는 스스로 라틸의 후궁이 되기를 자처하고 아들의 당돌한 발언에 아트락시 공작이 당황한 사이 라나무는 후궁 지원 서류를 낚아채 서명하기에 이릅니다. 1년도 못 지나서 황제는 절 국서를 올릴 겁니다. 제가 후궁이 되어서 아양이라는 걸 떨어보지요. 그리하여 실현된 라틸의 하렘. 바쁜 업무 중 찾아온 하렘 담당관에게 라틸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후궁도 두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카리센. 브레타 백작은 라틸의 명을 받아 후궁 사절단으로서 카리센에 당도하고 하렘에 넣을 남자를 하이신스가 직접 골라달라 부탁했다는 라틸의 말을 백작이 전하자 하이신스는 무척이나 분노합니다. 라틸의 친서 또한 가관이었는데요. 내 취향 알지? 하렘에 들일 거니까 머리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되면 좋겠네. 갈색 머리에 회색 눈동자 조합은 피해줘. 네 생각나서 기분 나쁨. 결국 하이신스는 후궁은 보내지 않겠다며 사절단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다급해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라틸이 자신을 사랑한다 믿는 클라인 황제였죠. 클라인은 자신이 그녀의 후궁으로 가겠다고 자처했으나 하이신스는 동생의 말을 바로 기각합니다. 수많은 하렘 지원자들의 라틸은 기뻐하고 그 모습의 선옷은 어쩐지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카리센에서 돌아온 사절단이 하이신스의 답서를 라틴에게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네가 내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라틸? 분노가 담긴 간결한 편지에 라틸은 기가 막혀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답신을 쓰죠. 또다시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거부한다면 타리움 제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평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3년 동안 편지 한 통 없었다는 라틸의 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냈던 하이신스는 의아해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일을 통해 국교를 끊을 수는 없으니 하이신스는 결국 클라인을 타리움의 후궁으로 보내게 되죠. 어디까지나 임시로 가는 것이라고 클라인에게 신신당부하는 하이신스. 둘의 대화를 통해 황후인 아이니가 원래 반역을 일으킨 해움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니는 해움을 사랑하고 나는 해움을 죽였지. 난 언제 등 뒤에 비수를 꽂을지 모를 사람을 곁에 둘 마음이 없어. 한편 카리센에서 후궁이 온다는 소식에 직접 마중까지 나온 라틸은 마차에서 내린 클라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황족임은 물론 자신의 동생을 후궁으로 보낸 하이신스의 의중을 생각하는 사이 브레타 백작은 품 안에서 서신 하나를 꺼내 라틸에게 건넵니다. 편지에는 그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이신스가 그녀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선왕제가 암살당하고 그 범인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일국의 황제가 황태녀에게 보낸 편지까지 가로채이다니. 더군다나 편지와 선물을 가로챈 사람이 카리센인지 타리움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황제의 물품을 가로챈 것은 중죄. 라틸은 이 일을 서너색에 맡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라틴의 눈에 한껏 꾸민 클라인의 모습이 들어오고 클라인은 변죽 좋은 얼굴로 라틸과 함께 이곳에서의 첫 술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폐하는 제게 취하고 저는 술에 취하고. 그렇게 클라인의 뜻대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찰나 갑자기 들이닥친 아트락시 공작의 방해로 클라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틀라 황자가 황위 쟁탈 전에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 말하는 공작. 라틸은 틀라가 군주의 인장을 사용해 외세를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 짐작합니다. 분명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을 터. 조만간 틀라와 도모한 나라들이 라틸에게 대신 계약을 이행하라 요구할지도 몰랐죠. 라틸은 공작에게 어느 나라가 어떤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는지 알아내달라 명합니다. 아트락시 공작가의 장남 라나문 브로트샤 드 아트락시, 카리센 제국의 황자 클라인 아비시너 카리센,
타리움 제상의 차남 게스타 로르드, 앙제스 상단의 후계자인 타시르 앙제스, 마지막으로 용병대 흑사신단 수장, 일명 용병왕인 칼라인. 이로써 세계의 미남들과 온화한 미남, 지성미, 마지막으로 야성미까지 갖춘 라틸의 하렘이 완성됩니다. 한편 외국인 신분으로 편의를 봐줘 먼저 궁에 입성한 클라인의 궁금증을 가진 라나무는 직접 궁에가 그를 마주하고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은 둘은 자신이 국서가 되면 제일 먼저 서로를 쫓아내리라 다짐합니다. 서넛은 라틸의 지시로 분실된 편지의 행방을 알아내느라 분주하고 예전부터 자신의 아들인 서넛이 라틸을 연모해왔던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 멜롯이 영주는 곧 후궁을 들일 라틸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서넛을 걱정하는데요. 이에 서넛은 씁쓸히 웃으며 자신은 라틸에게 안정을 주는 남자이고 싶다고, 곁에서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선왕제의 후궁이자 처형당한 틀라 황제의 어머니인 아낙차가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며 라틸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어릴 적 선왕제가 황후인 어머니보다 후궁인 아낙차와 그녀의 아들에게 더 애정을 주었기에 아낙차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라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향하는데요. 황제가 된 라틸에게 날카로운 말을 뱉는 아낙차. 그녀는 자신에게 폐하는 돌아가신 선왕 폐하와 자신의 아들인 틀라뿐이라며 라틸을 폐하라 부르는 것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틀라 황자의 행방을 묻는 그녀에게 라틸은 잠시 망설이나 결국 자신이 틀라를 처형시켰다 말하고, 이에 폭주한 아낙차는 라틸에게 제 형제도 몰라보는 못된 것이라 소리치며 라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음에 매정하게 돌아서는 라틸에게 아낙차는 독을 품듯 말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이에게 배신당할 거다. 내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나중에 그날이 오면 너도 내가 한 말을 떠올릴 거다. 아낙차의 서슬퍼런 말을 흘려넘기기엔 아직 편지 도둑과 선제 시해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 라틸은 서넛에게 신원이 확실한 이들로 아낙차의 감시를 늘려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서넛과 함께 타시르와 칼라인에 대해 알아볼 요량으로 자맹을 나가기로 결정하죠. 아낙차를 보고 나니 그들을 내 사람으로 들이기 전에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지 위협이 될지. 시종장의 만류에도 자맹을 나온 라틸은 황해 쟁탈전의 여파로 어수선했던 시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자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음에 안도하고, 그랑디의 호텔에 머문다는 타시르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타시르의 본 모습을 보고 싶던 라틸은 사람을 심어 그의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만들고 생각보다 험악한 그의 말본새와 행동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눈치 빠른 그는 누군가 이런 연극을 꾸몄다는 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모른 척하고 있던 라틸에게 다가가는 타시르. 라틸을 보자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린 그는 다음을 기약하고 사라집니다. 뒤이어 라틸은 용병왕이 머문다는 숙소에서 칼라인을 기다리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채 궁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찾아온 후궁 입궁일. 후궁들은 라틸이 준비한 서류에 모두 서명을 하고 라틸은 그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폐하께 영원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연회가 끝이 나고 초야를 함께 치를 후궁을 골라야 한다는 시종장의 말에 라틸은 라나문을 선택합니다. 긴장되십니까, 폐하? 라나문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며 라틸의 앞에서 셔츠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라나문은 라틸을 침대로 이끄는데, 잠시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초야가 지나가고 맙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라나문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죠. 라나문의 시종인 카르두는 폐하가 라나문을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중요하다며 그를 위로하지만 라나문의 자존심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틸은 후궁 중 한 명인 게스타를 만나러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데다 기가 센 다른 후궁들 사이에서 유약한 성격의 게스타가 걱정된 탓이었죠.
그와 함께 궁전내를 산책하는 라틸. 그런 그들의 모습을 타시르가 목격하고 마는데요. 후궁들 중 제일 만만한 줄 알았던 게스타가 라틸과 손까지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에 타시르의 표정이 의미심장해지고 폐하의 과거를 조사해봐야겠다. 폐하의 취향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날 라틸을 찾아온 라나문. 처음 은혜를 받은 후궁에게 황제가 선물을 보내는 것은 관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은혜는커녕 아무런 일도 없었던 터라 라나문은 라틸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라틸은 라나문의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혀를 내두르고 라틸이 라나문과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서넛은 슬며시 미소 짓습니다. 여전히 진척 없는 편지조사에 라틸의 업무는 끝이 없고 집중조차 되지 않아 우연히 열어본 서랍에서 칼라인의 지원서를 보게 되는 라틸.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그에게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결국 칼라인을 찾아가는데요. 기다렸습니다, 주인. 아주 오랫동안. 라틸이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알았다 말하는 칼라인. 계속되는 그의 스킨십에 라틸은 거부의 의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칼라인은 지지 않고 그녀의 검지를 입에 물고 핥는데요. 그의 박력에 침대 위로 풀썩 쓰러진 라틸. 멈춰! 내려가! 단호한 그녀의 말에 칼라인은 못 이기는 척 몸을 떼고 망토로 만든 선을 절대 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그날 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칼라인의 말과 섹시한 그의 몸을 떠올리던 라틸은 시종장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해달라 명하죠. 업무에 복귀하기 전 목욕제기 중인 라틸에게 다급한 전갈이 당도합니다. 폐하, 누군가 사자의 궁에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라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리는데요. 사자의 궁은 무엇이며 라틸이 이토록 논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하림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3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